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맡은 전문가는 시장의 급등 트렌드를 누구보다 먼저 발굴해서 초과 수익, 급등 수익을 내는 필승 이창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인트로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자, 미국 증시 본격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다우존스 어제자 다우존스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부터 같이 조금 볼게요.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미국 차트 보기 쉽지 않죠, 그죠? 예, 이렇게 다뤄주는 전문가도 없거니와 제가 오늘은 요 내용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육 차원에서. 자, 다우존스 지금 2.21%.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나스닥이죠. 자, 회원님, 우리나라 시장은 다우존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나스닥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나스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네,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기업들이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과 커플링을 많이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도 일단은 좀 보시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자, 인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갑자기 뭐 그 연휴 때 미국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라면 지금 인텔이 이렇게 올랐어요, 회원님. 우리가 지수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려면 그 앞에 미국의 인텔, AMD,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을 봐야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런 IT 기업들이 흐름이 좋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좋은 것이고, 또 삼성전자가 좋다면 지수도 상당히 무난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도 반드시 봐야 돼요. 지수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파생하시는 분들도. 네. 그래서 자, 인텔 오늘 5.62%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오늘 새벽에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자, AMD. 자, 여러분들 AMD 얘는 빠졌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 3% 올랐습니다. 3%. 그 다음에 마이크론 11.68%. 이 정도. 일단은 인텔과 커플링이 가장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AMD, 마이크론, 엔비디아 이런 순위인데, 우선은 뭐 마이크론은 이제 SK하이닉스랑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다 올랐기 때문에 인텔하고 특히 마이크론이 지금 굉장히 급등이 크게 나와서 그러니까 시장은 당연히 월요일날 지수 굉장히 좋을 걸로 봅니다. 이거는 뭐 크게 이견이 없어요. 뭐 내일 또 미국 시장이 막 갑자기 급락하고, 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걱정하지 말고 대응하셔라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죠? 6.95% 상당히 많이 올랐죠. 또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우리 지금 렘데시비르, 맨날 렘데시비르, 클로로킨, 렘데시비르 관련주 우리 뭐 있죠? 바로 파미셀, 그죠? 지난번에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뭐 부작용 난다 해가지고 이거 4월 24일날 급락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임상 성공해서 FDA 긴급 승인 신청해서 이게 지금
또 6.95% 오른 건데요. 그러면 이제 파밀셀도 같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로킨 혈장 치료, 줄기세포 다 분위기가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내수 유통 쪽을 보면은 확실히 오프라인 쪽은 어려워요. 월마트, 그죠? 반대로 월마트와 우리가 이제 대비되는 아마존 4.34%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에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삼성전자 만약에 어제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번에 인텔의 급등, 마이크론의 급등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를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전거래일에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텔의 급등을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원래는 거의 커플링으로 같이 많이 움직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인텔과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월요일날 갭이 크게 뜰 수 있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월요일날 시장 좋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정책주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주. 제가 오늘 정책주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시황입니다. 다음 주 시장 좋을 것이다. 월요일 시장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미국 시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좀 매크로적인 시황 본 부분이고,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책주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증시 경원 중에 그게 있습니다. 증시 경원 중에 이 세상에 나온 어떤 테마보다도 정책주가 가장 큰 테마다. 정책을 거슬러서 투자하지 마라. 증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 정책과 같이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는 방송 중에 시간이 없어서 차트나 이런 걸 다 못 봤는데, 우리가 지금 쳐다도 안 보는 이런 종목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즘에 뭐 삼천리 자전거 이거 누가 봅니까? 이런 종목들, 그죠?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자전거 길, 그죠? 이때는 주 5일째 시행할 때고, 그죠? 이때는 또 자전거 길 시행할 때 이런 지금은 쳐다도 안 보는 이런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요. 저점에서 거의 뭐 300%씩 오릅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영업무역, 회원님, 이런 종목들 지금 영업무역 이런 거 누가 투자합니까? 노스페이스,
등산복 업체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거의 매매 안 하세요, 지금. 하지만 이 영업무역이라는 종목도 한때는 정부 정책이랑 얽혀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때 정부 정책은 뭐였죠? 등산로 정비. 우리 회원님들, 나는 취미가 등산이다. 등산 꾸준히 한다. 7번 눌러보세요. 나는 등산이 취미다. 등산이 꾸준히 한다. 이 주식과 등산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도 20대 때부터 등산을 했거든요. 나는 등산을 꾸준히 한다. 생각보다 많이 없네. 등산 자주 다니시죠? 그날을 꿈꾸면님, 부자기현님, 대학부자님, 자작나무숲님, 국상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등산로가 정비가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등산로가 정비가 잘 돼 있는 국가가 없어요. 이 등산로 정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가 등산로를 왜 정비했어요? 이 주 5일제. 원래는 지금도 물론 토요일날 근무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레저, 아까 이제 삼천리 자전거도 얘기했지만 레저, 여가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등산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뭐가 잘 팔렸어요? 아웃도어. 그러면서 이런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이 6,900원에서 72,000원. 지금은 쳐다도 안 보는 종목들이 무려 몇 배예요? 네. 1000%가 올라요. 영업무역이 어떤 걸로 얽혀서? 네. 정책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그날을 꿈꾸녀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 정책의 흐름에 따라가라. 투자는 그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투자자라도 이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는 투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부를 지지하든 안 하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온다면 투자에, 내가 뭐 정부를 욕하더라도 남북경이면 마음에 안 들어, 남북철도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도 투자만은, 어차피 나는 주식시장에서 뭐예요? 돈만 벌면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남북철도를 투자하고 어디 뭐 정부 정책 나온다 그러면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나온다 그러면 관련주 투자하고 하는 것들, 그 회사가 무럭무럭 자라서 그 산업이 굉장히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투자한 종목이 상승해서 내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올라갈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은, 여러분들 이제 정부 정책은 보통은 큰 정부, 여기 이런 큰 정부가 들어섰을 때 더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이 철학 중에 보이지 않는 손, 뭐죠? 정부가 경제에 크게 개입을 안 하는 거죠. 작은 정부라고 하죠. 작은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정부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예요.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에 경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주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001짜리 늘어나는 거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찌됐건 지금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그러면 보통은 투자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보통은 주식은 그리고 특히 정책주는 이 큰 정부에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정부는 당연히 최소한의 시장 개입만 하고 알아서 기업들이 크게 냅두는 거죠. 네. 이게 자유주의 약판입니까? 그죠? 큰 정부 주도하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문재인 정부는 무슨 정부예요? 작은 정부가 아니죠. 큰 정부예요.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이렇게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 거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주식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관점에서만.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정부 정책 테마도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게 돼요. 정부 테마. 자, 우리 회원님들 여기까지 이해했다. 한번 다 7번 눌러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 7번.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 7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 7번 다 눌러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 7번. 회원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 눌러보세요. 7번. 네, 좋아요, 회원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 정책 테마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또 정부 정책주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이 정부 정책주의 특징은 보통은 처음에 집권 초기에 강해요. 그쵸? 그리고 집권 말기에는 하락합니다. 왜 그러냐? 그 정부의 집권 초기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할 거다, 저거 할 거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권 말 가면서 뭡니까? 레임덕. 정부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더 이상 정책주가 힘을 못 써요. 그러나 이번 정부는 좀 다릅니다. 이번 정부는 일단은 문재인 정부 지금 후반기입니다. 후반기인데 뭐예요? 지금 갑자기 정부 정책주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흐름이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권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압승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후반기에는 정부 정책이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압승을 했다는 거는 그쵸.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또 이 대선 주자도 이낙연 총리가 압도적인 또 지지율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또 뭐 연임제 뭐 우리도 미국처럼 2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시죠?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진보 보수 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주식 관점에서만 말씀드린다는 거 얘기합니다. 주식 관점에서만.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엄청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를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특성상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자, 먼저 첫 번째로 정부 정책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무조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는 여러분 노스페이스 수입사잖아요. 영업무역 이런 그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들이 10배가 갑니다.
누군가는 크게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정부 정책 잘 잡으시면.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낙연 정부까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이어진다면 이 정부 정책 이거 그대로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워낙 지금 표차이가 압도적으로 나다 보니까 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정부 정책주는. 자, 먼저 첫 번째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섹터죠. 네. 남북 경협주는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 경협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 여당 압승하고 나서 또 무슨 얘기 나와요? 남북 철도 연결 바로 얘기 나오죠? 남북 철도 연결 바로 얘기 나옵니다. 제가 돈이 얼마나 들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진 않아요, 사실. 네.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당연히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주식하는 입장에서 주식쟁이들은 당연히 투자해서 수익 내야죠. 우리 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얘기 좀 볼게요. 오로지 주식 관점에서만 보자고요. 그 정책이 맞냐 좋냐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관점에서만. 자, 남북철도 연결, 북개별 방문,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역 관련 협력도 인도주의 문제여서 대북 제재 해당 안 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철도 연결을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시행하겠다라고 이미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 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무조건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무조건 남북경협 만약에 미국 동의만 해준다면 다 하는 거고, 이 미국이 동의를 해줄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동의 안 하면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뭐 추진한다고 해도 이거 되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동의를 해준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동의를 해줄 것인지 이것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이것만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 이창원 전문가는 과거보다, 잘 들으세요, 과거보다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창원 전문가는 과거보다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 근거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국이 그동안에는 미적미적하고 특별히 동의를 안 해줬는데 왜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냐? 자, 먼저 첫 번째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여러분들 저는 트럼프의 일대기를 굉장히 감명 깊게 책도 읽고 다양한 부분에서 좀 봤기 때문에 트럼프를 연구를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는 어떤 성향인지 그래도 압니다. 트럼프를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그냥 언론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고,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항상 주목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어떤 것이든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야 됨.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원래 트럼프의 아버지가 자그마한 주택 건설 사업을 했는데, 이 트럼프는 벌써 20대 때부터 아버지처럼
조금만 집으로 이미 트럼프는 그때부터 금수저였어요. 아버지가 건설사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를 뛰어넘으려면 단순히 주택만 건설해서는 안 되겠다. 빌딩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베팅을 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20대 때 벌써. 그냥 떡잎부터 닳는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나가다가 중간에 카지노, 리조트를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한번 망했었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일어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전 세계 중심이었거든요. 20년 전, 30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주목받고 스타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뭐 국가보다는 오히려 본인을 더 많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업으로는 일단은 뭐 끝까지 갔으니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정치 쪽도 내가 최고에 올라서겠다. 이런 마인드로 분명히 했을 걸로 봅니다. 원래 트럼프가 TV 프로그램을 했는데 예전에 뭐 서세원 쇼처럼 그게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았거든요. 그때 그걸 기반으로 정치에 발을 디딘 거예요. 이 정도 인기면은 내가 정치 한번 해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스타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미지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미국 경제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았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좋았죠. 나스닥 보세요.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엄청나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오바마. 내가 오바마보다 낫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트럼프 밑에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트럼프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본인의 마지막 목표는 재선인데요. 올해 11월이죠. 코로나 초기 대응 못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초기 대응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본인의 리더십을 외부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공들인 북한 관련된 이슈 이거를 어느 정도 본인이 전 세계의 어떤 평화 안정에 조금 후퇴하더라도 저는 북한과 어느 정도 협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문재인 정부와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걸로 예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철도 연결도 다시 이렇게 얘기 나오는 이유도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비 인상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이 원하는 거를 주고 남북 철도 연결, 북한 지원을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남북 철도 연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줄 걸로 봅니다. 굳이 이걸로 트럼프 입장에서 리스크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주고, 왜냐면 안 해주고 자꾸 북한을 올가매면 북한이 만약에 트럼프 재선할 때쯤에 핵실험 해봐요. 도저히 못 살겠다.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해봐요. 그러면 또 트럼프 코로나도 제대로 못하고 세계 경제 평화, 자기가 뭐 세계 경제 평화를 이루었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바마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번 만나달라고 했는데 북한 안 만났는데 내가 되니까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이거를 맨날 트럼프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너무 올가면서 본인 재선할 때 괜히 도발이라도 해버리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지지율 더 떨어져요. 그래서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이런 관점에서 무조건 미국을 봐야 되는데 미국도 동의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동의하시면 7번 눌러보세요. 자, 여기에 동의하시면 7번. 오늘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공개방송에서는 자, 여기에 동의하시면 7번 눌러보세요. 네. 목이 좀 갔습니다. 목이 좀 갔는데 우리 회원님들 최대한 제가 오늘 많이 알려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방송 평소에는 항상 뭐라 그래요? 그냥 제가 뭐라 그래요? 남북경협주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식을 하나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면 그 주제만으로 1시간 2시간이 걸려요. 지금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오늘은 휴일이니까 이렇게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쉽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회원님들 위해서 오늘 공개방송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원님,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목이 좀 아파가지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제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요, 회원님, 그죠? 네,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먼저 회원님 먼저 그러면 이제 이해는 하셨죠, 이제? 예. 여기 그 수준이 높으신 분들 우리 청풍명월 님 같은 분들도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런 트럼프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거 들으시면 우리 여기 공개방송에 들어오신 수준 높으신 분들도 이청훈 전문가 정말 많이 아는구나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구나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 먼저 남북경협주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남북경협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남북경협주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남북경협주에 아픈 기억이 많으시죠, 그죠? 네. 왜냐면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전부 가다가 다 안 돼서 꼬꾸라졌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협주에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뭐 이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늘 손실은 이런 데 사서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다 얘기할 거예요, 오늘. 오늘 정책주 총정리입니다. 오늘 정책주 총정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예. 오늘 남북경협, 수소차, 디지털 뉴딜 다 얘기할 거예요, 오늘. 일자리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말 빨리 안 할게요. 왜냐면 힘들어요. 예.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디테일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이제 김기창 연구원이 있어요. 이제 오늘 쉬는 날인데 또 김기창 연구원 오늘 또 같이 고생해주고 있는데 개별 종목 상담 미리 얘기하는데 회원님 개별 종목 상담이나 이런 건 제가 못해요. 개별 질문도 받지 못해요. 얘기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그런 것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다 박살납니다. 그죠? 항상 남북경협주도 누군가는 저점에 서서 대박이 났어요. 늘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들만 손해인 겁니다, 회원님.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저도 왜 이렇게 북한을 강조하나 정말 의문이 들 정도인데 어찌됐건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논외로 하고 어찌됐건 지금 남북경협주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남북경협주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재선 이거 전에 여러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쇼맨십이 강하죠. 예전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서세원 쇼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데 지지율 끌어올리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지지율 끌어올리려면 북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저는 11월 전에 북한 한번 무조건 또 만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 어느 정도를 좀 들어줘서 결과가 딱 나오지는 않을지언정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서로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을 만나는 거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본인 재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같이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들 이제 보면은 결국은 철도 관련주들이에요. 철도 관련주들. 이제 보시면 자, 대하TI나 이것도 이제 철도 관련주죠. 우리가 이제 큰 손실을 보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 사서 그래요. 이런 자리에서 사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남북경협주 최고점 찍었을 때잖아요. 그죠? 10,000원, 12,000원. 당연히 손실이죠. 당연히 손실입니다. 지금은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그리고 자, 푸른 기술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월봉상으로 보시면 싱가폴 정상회담, 그죠?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 다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은 가장 시세가 많이 나왔었던 첫 남북경협주 대세가 됐을 때 최고점 45,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노이 정상회담 9월 초 이때죠. 그리고 나서 쭉 빠져서 지금 다시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44%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세상에 월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안 생긴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자, 볼게요. 이것도 다 이렇잖아요. 네.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봉상 이렇게 40-50% 올라온 거는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게 올라온 거지 뭐 남북경협주가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특수건설, 우리도 방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특수건설. 그래서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종목도 철도를 놓고 하는데 말 그대로 기업명처럼 특수한 건설만 맞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도로를 파거나 땅굴을 파거나 이제 그 철도를 넣거나 할 때 특수건설 수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유독 또 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하TI와 특수건설이 철도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시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도 저는 강한 상승 나올 걸로 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그 다음에 지금 시멘트 관련주도 봐야 됩니다. 네, 시멘트 관련주. 먼저 자, 고려시멘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급등하고 이제 이렇게 눌림목 주고 있는데요. 살짝 눌렸다가 재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자, 성신양의 자리 굉장히 좋죠. 급등 나오고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다 남북경협주죠. 과거에 한 번씩 대시세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 보세요. 5,000원에서 18,000원까지 거의 3배, 300%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 때 또 올랐었죠, 한번. 다 모두 싱가폴 정상회담 때의 고점을 넘기진 못했으나
그래도 저점에서 다시 한번 한 100%는 간 거예요. 요만큼이 100% 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지 못해. 예를 들어 성신양해가 2018년 전고점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여기까지 가지 못해도 최소한, 그리고 또 하노이 정상회담 때까지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여기까지 못 가, 15,000원 못 가더라도 최소한 13,000원까지만 가도 얼마예요? 100%예요. 100%입니다, 회원님. 요 정도만 올라도 돼요. 하노이 정상회담 고점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만 올라도 100%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점 매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 저점 매수. 저점 매수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 또 5월달에 아주 공격적으로 매매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받으실 분들은 1588-0648 전화하셔서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얘기할게요. 1588-0648 전화하셔서 회원가입하세요, 회원님. 종목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종목으로 아난티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도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대시세가 나왔을 때는 5,000원에서 3만원, 무려 600%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원이죠. 여기까지는 못 가, 3만원까지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만원 아니, 여기까지 2만원까지만 가더라도 100%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정책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이만큼만 가도 100%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경협주는, 아난티는 금강산 관광 관련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남북경협주 섹터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섹터가 있죠.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왜? 집권 초기에 정부에서 개성공단 2천만 평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옳고 그름의 논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할 거예요, 여기서. 하지만 주식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우리가 지금 또 집권 후반기에 이거를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주는 우리가 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주식의 관점에서만. 자, 그러면 개성공단 관련주 두 개만 볼게요. 두 개만. 무조건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입니다. 자, 먼저 좋은 사람들. 많이 빠졌죠. 얘도 2,000원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고점인 7,500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가도 기대감에, 과거만큼의 기대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4,000원까지만 가도 100%죠. 지금 2,200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 인디에프. 자, 인디에프도 마찬가지죠. 인디에프도 개성공단 관련주죠. 그래서 4,350원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죠?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JST나 몇 개만 더 볼게요. JST나도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인데요. 얘는 약간 3등주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3등주. 좋은 사람들하고 JST나 뭐 인디에프, 그 다음에 뭐 재룡산업,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2018년 남북경협주 이슈가 나올 때 18,500원을 찍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4,900원이에요.
꼭대기까지 가면은 이건 말 그대로 초대박이고, 이렇게 안 가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큰 이슈가 아니더라도 평균 수준까지만 올라오더라도 경력주 이슈로 10,000원은 가면 지금 4,900원이니 100%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력주는 우리가 철도 대장, 그죠? 자, 뽑아볼게요. 자, 일단은 철도가 대장입니다. 철도 대장이에요, 철도가. 그 다음에 시멘트 2등으로 봅니다. 시멘트. 그리고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쪽으로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이든 단기 매매든 스윙이든 길게 보고 중기로 매집 가져가시든 저도 그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보세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북경협주 끝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다. 7번 눌러보세요. 자, 여기까지 알겠다. 7번. 나중에 저는 우리 회원님들 나중에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알겠다 해놓고, 그죠? 또 나중에 최고점에서 매수하실까봐. 제가 여러분들 매일경제 벌써 8년 있었어요. 매일경제 8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원분들을 제가 받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회원분들을 제가 받겠어요. 매일경제 8년 있으면서. 예.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그런가 보다. 직접 종목을 안 받으시면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기실 분들이 매우 많아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다 올라온 다음에 매수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다 올라온 다음에 매수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어떤 이 투자라는 거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투자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북경협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 정책주 섹터, 우리 김철경 의원 잘 적어주셨는데, 정책주 섹터 1은 남북 경협주였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 이제 섹터 2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소차. 오늘 좀 총정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원님? 자,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신가요? 네, 그죠? 자, 우리 회원님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잠시만요. 저 물 한 잔만 뜰게요. 물 한 잔만. 잠시만요. 자,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소차에 왜 정부가 수소차를 강조를 하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정부가 수소차를 강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수소차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어서 오세요. 해피투 계단님 안녕하세요. 자, 수소차는 지금 원래는 내연기관, 그 다음에 전기, 그리고 넘어가는 게 수소차예요. 근데 이제 이 수소차는 회원님 원래 정확한 명칭은 수소전기차입니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수소전기차예요. 이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구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아직은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비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품도 비싸고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은 실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미 뭐 지금 상용화를 하긴 했지만 부품도 비싸고 경제적이지가 않죠. 네, 경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정부가 전기차에 집중을 해야지,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집중을 해야지 왜 계속 수소차만 강조하느냐? 왜 수소차만 왜 계속 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통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술 발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네 번째. 근데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기점에 이 단계를 가는 시점에 선두기업이 있을 겁니다. 선두기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산업을 리딩하는 리딩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발주자들이 그러면 2등 회사, 3등 회사들이 이 선두기업을 따라가겠죠? 보통은 이렇게도 많이 하지만 그 2등, 3등, 4등 기업이 자금이 많고 정부에서 밀어준다 그러면 1번에서 2번의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건너뜁니다. 이거를 건너뛰어요. 아예. 이거를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합니까? 어느 국가가 많이 해요? 네. 중국이 많이 합니다. 중국이 많이 해요, 이거를. 중국이 고도의 급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중국 여러분들 가면 리어카에서 아니면은 정말 작게 과일 파는 아주머니도 QR코드 찍어가지고, 그죠? QR코드로 결제해요. 근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은 아직도 지폐를 사용하고 카드가 안 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중국은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면서 차라리 신용카드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앞을 퀀텀 점프를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폭스바겐, 지금 내연기관의 리딩 기업들인 뭐 폭스바겐, 여러분들 폭스바겐 안에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회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독일 기업이 그동안 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의 효율성을 따라가질 못해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올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 판매량 기준으로는 어때요? 판매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1위예요. 세계 1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이 전기차 개발이 너무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내수가 받쳐주니까. 내수가 받쳐주고 이 현대차가 전 세계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의 경영의 최중심이 돼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벌써 10년도 훨씬 더 됐는데 그 시점에 자동차의 고급화, 이 제네시스에 베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제네시스 지금 잘 돼요. 이해합니다, 이건.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다른 쪽으로 쏠리다 보니 고급화에 집중했죠. 자동차의 고급화에 집중하다 보니 전기차는 좀 늦은 거예요. 그래도 명실상부 세계 5위까지 올라온 기업인데 전기차는 지금 따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기술이. 그래서 현대차도 전기차는 만들면서 이 수소차에 베팅을 하는 거고, 정부에서도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명분. 정부에서도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산업. 그러다 보니 현대차의 이해관계, 현대차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지면서 이 수소차라는 산업이 강하게 밀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수소차, 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소차를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밀고 있다는 거, 이런 이해관계로, 그래서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은 회원님 이렇게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수소차로 분류한 게 이만큼이에요. 9일 제지부터 쭉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뭐 이것저것 이제 많이 봐야겠지만은 지금 대장주라고 불리는 거 몇 개만 얘기를 하면은, 자, 풍국주정, 그죠? 수급이 제일 이런 거는 어차피 테마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테마주는 다른 거 없어요. 테마주는 여러분 굉장히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급 많이 들어오면 그게 대장입니다. 괜히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수급 많이 들어오면 그게 대장입니다. 수소차는 저는 테마주로 분류합니다. 이거를 저는 산업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시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소차 넥소 나왔다 그래서, 수소차 넥소가 지금 나왔다 그래서 지금 넥소가 현대차에 돈을 벌어줍니까? 절대 안 벌어줘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는 뭐예요? 이건 테마입니다. 이건 테마예요. 정부 정책 테마.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 자, 우선은 테마의 관점에서 지금은 풍국주정 수급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우부품 수급이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올리는 거는, 그러면 이거 언제 급등하나요? 제가 이거 매장남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많이 얘기해요. 언제 급등하나요, 전문가님? 언제 급등하나요? 이거 언제 급등할 것 같아요, 회원님? 네, 언제 급등할 것 같아요? 언제 급등할 것 같아요? 이런 풍국주정이나 대우부품이 급등하는 시기는, 네, 정확히 얘기할게요. 네. 세력의 물량 확보가 끝난 시기입니다. 네. 매집이 끝난 시기에 급등시킬 거예요. 행복님 어서 오세요. 네. 아까 해피투게더님도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했나요? 네, 너무 바빠가지고 인사를 못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량 확보 어차피 이거를 길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님. 네, 9시부터 했어요. 9시부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물량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재매집을 하고 있는, 재매집.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왜 거래량이 없겠어요? 왜 거래량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거 기술적으로 분석하려면 이거 시간이 오후까지 해야 돼요. 지금 한 5시간 해야 돼서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하고 직접 가입해서 배우세요, 회원님.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왜 거래량이 없겠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이런 구간에서 급등후의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세력도 물량 안 팔고 시장에서 나오는 물량만, 개인들이 못 기다려서 나오는 물량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롤링을 돌릴 만한 재매집이 끝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종목은 추가 급등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굳이 거래량 없이 이런 식으로 절대로 종목이 이런 식의 인위적인 거래량 없는 이런 흐름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풍국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시기의 차이지. 녹화하고 있습니다. 형님 녹화하고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시기의 차이지 절대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작은 거래량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충분한 롤링을 돌릴 만한, 이 호가창에서 롤링을 돌린다고 하는데, 계좌 A 계좌로 충분히 매집을 모아놓고 B 계좌로 옮기면서 가격을, 여러분들 영화 작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1100원을 1200원으로 넘기고 1300원으로 넘기고 롤링을 돌리다가 개인들이 이거 대박 난다 들어오면, D 계좌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들어오는, 롤링 돌리다가 이쪽으로 다 넘기고 빠져나오는, 이게 급등주의 원리 아닙니까? 그쵸? 이게 급등주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매집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언제 이런 걸로 여러분들 실망시킨 적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는 일단은 수급이 좋은 종목이 대장입니다. 근데 지금 수소차는 풍국주정하고 대우부품이 수급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서브로 동아화성, 이것도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차 중에서도 그래도 수급 양호한 종목이에요. 보셔야 됩니다.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뭐 에코바이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 매집을 하는 그런 패턴은 아니에요. 이미 시세를 한번 내고 물량을 어느 정도 턴 패턴입니다. 차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차 우리가 정부 정책 수혜로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첫 번째로 남북경협주, 자, 두 번째로 수소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자, 공공 와이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지금 그 정부 정책, 정부 여당에서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 와이파이도 제가 오늘 TV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강의 위주로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이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종목 받으실 분들 1588-048 요 안내만 잠깐 드릴게요. 1588-0648 전화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방은 어제 남북경협주, 공공 와이파이 전부 사놨어요. 예. 그리고 또 테슬라 지금 급등했죠? 오늘 새벽에 테슬라 급등했습니다. 예, 전기차도 이미 어제 종가 베팅으로 매수했습니다. 이미 매수했어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회원가입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종목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종가 베팅 했어요. 종가 베팅 이미 했습니다. 남북경협 다 사놨어요. 이미 어제 다 샀습니다. 남북경협, 공공 와이파이, 전기차 다 지금 사놨습니다. 어제 그저께 월요일날 차익 실현하는 일만 나왔어요. 김 작가님 맞죠? 테슬라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테슬라 급등할 수 있다고. 나스닥 상승하면 테슬라가 또 한 번 시장의 대장주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이미 샀어요. 어제 종가 베팅 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결국은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그냥 또 급등이에요. 자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선물 지금 급등이죠. 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결국은 전기차 배터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우리 김 작가님은 VIP 회원님이십니다. 차익 실현하고 월요일날 추가 종목 대박장군마미님 어서 오세요. 추가로 종목 드릴 거니까 1588-0448 회원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린 종목 있으면 여기 정혜영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여기 정혜영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4월을 보내며 대표님 4월 한 달도 고생 많았어요. 5월 달도 멋진 수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달이 되기를 봅니다. 연휴 즐겁게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장산마루님도 4월 달 또 최근에 들어오셨는데 잘하셔가지고 잘하고 계세요. 수익도 많이 나시고 4월 10일 날 오신 분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5월 달도 정말 대박 수익 나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종목만 매매합니다. 급등 트렌드만 매매합니다. 오세요 회원님. 회비는 다음 주에 바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자, 공공 와이파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그 고객센터 강의하는 중간에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회원가입하시고 종목 문자로 나갑니다. 종목 문자로 나갑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그냥? 이미 정책주 지금 다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어차피 월요일날 차익 실현할 거기 때문에 따라하지 마세요. 보고 사지 마세요. 단기로 본 거예요. 단기로. 월요일날 팔 거기 때문에 따라하지 마세요. 상관없죠 어차피. 어제 종가 베팅한 거 MS 오토텍이에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또 샀습니다. 그냥 월요일날 아침에 차익 실현할 겁니다. 대아TI 남북경협주 사놨어요. 저 월요일날 뜰 걸로 예상합니다. 자, 공공 와이파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차익하고 월요일날 차익하고 그 다음에 후속주 나갑니다. 자,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그 다음에 비중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한 종목 단기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종가 베팅. 일단 뭐 종가 베팅은 지금 단 하나의 손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원님.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 와이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자, 이것도 샀는데 지금 여기서 오픈 안 할게요. 수익 중입니다. 자, 공공 와이파이는 전파 기지국. 이거 두 개만 보세요. 머큐리. 실제로 VIP 회원님들 이거 다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이미. 저는 얘네들 급등할 걸로 봐요. 얘네들도 충분히 지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자,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먼저 전파 기지국입니다. 전파 기지국. 자, 보시면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에요. 이거 음봉 매집이에요. 여러분들 그 세력들이 그 매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그냥 맨날 그 어디 방송에서 매집하니까 그냥 물량을 모은다라고 알고 계신가요? 매집한다 이런 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매집이라는 거는 정확한 말은 개인들에게 그 물량을 그 뺏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집이라는 말은 개인들에게 물량을 뺏는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몇 개월 행보를 시켜서 도저히 못 기다리게 지겹도록 만들어가지고 개인들 손절하게 만들어. 그럼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급등 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게 하고 급락시켜서 눌림목 주고 재급등, 이런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음봉 매집하는 것도 있어요. 갭으로 띄운 다음에 개인들 물량 갭으로 띄운 다음에 음봉 조금 올린 다음에 빼면서 개인들 손절 물량 나와요. 그거 다 물량 모으는 매집. 이게 매집 음봉이에요. 매집 음봉 패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파기지국은 그런 관점인 겁니다. 매집 음봉 패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물량을,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물량 모으는 거예요. 저점 높이면서. 네. 아침에 톡톡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아침에 이렇게 올렸다가 빼. 이렇게 개인 손절 물량 엄청 나와요. 물량 가져가는 거예요. 아침에 살짝 올리고 또 빼요. 손절 물량 엄청 나와요. 물량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터는 거 아니냐,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터는 거면은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나와야 돼요, 아침에. 근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급등주를 매매할 때는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침에 살짝 뛰었다가 이렇게 빼는 거는 다 매집이에요. 매집이에요. 다 매집이에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전파기지국은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이 공공 와이파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대로예요. 아주 뭐 디테일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해드리는 겁니다. 전파기지국 지금 자리에서 꼭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급등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여기서 왜 매집을 하냐면 이 구간 물량 뺏으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이런 매집의 과정 없이 그대로 올려버리면 여기 물렸던 애들 다 물량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돈을 뭐 50억을 써서 올린다고 하다가 막 개인 물량 확 나와버리면 내 돈 다 쓰고 종목도 못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큐리. 자, 머큐리도 똑같아요. 머큐리도. 우리 VIP 회원님들 머큐리 또 매매하셨죠, 그죠? 네. 자, 보시면은 매집 음봉이에요. 매집 음봉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보통은 이렇게 고점 찍고 만약에 떨어질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빼버려요. 그죠?
시가가 최고점 찍고 빼면은 그냥 이렇게 빼버린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첫날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다음날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중간에 뭐 반등도 조금씩 나오겠지만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매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면은 거래량이 없잖아요. 다 물량만 매집하는 겁니다. 아침에 살짝 뛰어서 단기 물량들 나오게끔 하고, 또 이렇게 뛰어 단기 물량 나오게끔 하고. 머큐리 전파기지국, 우리가 이제 두 종목 모두 5G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좀 일찍 시작했지만 다른 전 세계 국가는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나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이 5G 산업에 투자를 할 거고, 여기에 따라서 5G 산업 자체는 커질 걸로 봅니다. 커질 걸로 봐요. 당연히 저도. 뭐 대표적인 종목들 많잖아요. 예. 뭐 이노 와이어리스, 그죠? 이노 와이어리스, 그리고 뭐 많죠. KMW, RFHIC, 종목이야 뭐 엄청 많습니다. 많죠. 에이스테크도. 그러나 제가 지금 언급한 종목들은 이거는 5G 섹터로 가는 거고, 전파기지 국가 머큐리는 뭐라고요? 이거는 테마예요. 테마주로 보셔야 됩니다. 테마주로.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에 얽히면서 추가 급등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예민한 얘기인데요, 회원님. 자, 잘 듣고 계신가요? 잘 듣고 있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건 조금 예민한 얘기 좀 할게요. 잘 듣고 있다 7번. 제가 왜 공공 와이파이를 강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있다 7번 눌러보세요. 잘 듣고 있다 7번. 조금만 예민한 얘기. 이 제가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하고, 이 공공 와이파이가 회원님, 이 사업이 이거를 이제 수주를 받는 게 여러분들 이번에 그 조국 사태 때 이 공공 와이파이 무선 관련해서 회사 만들어서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여러분들 이 공공 사업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바로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여러분들 뭐 SK 텔레콤이나 이런 데서 안 해요. 당연히 정부 쪽, 지금 신라젠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신라젠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공공 와이파이도 이 정부 쪽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저는 그냥 오로지 주식으로만 얘기할게요. 이해관계자들도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얽힌 이해관계자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못 하잖아요. 공공 와이파이 사업 뭐 봐라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못 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 잘리려고. 그죠? 공개 방송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터넷 방송이니까. 이해 관계자들이 공공 와이파이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투자를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정부 정책 주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말하는 뉘앙스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고 잘됐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주식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지금 정부가 무너지면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거 아니라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허 와이파이 사업은 우리가 반드시 주식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듣고 계신가요, 회원님? 네, 잘 듣고 계십니까? 자, 네 번째 잘 듣고 있다. 네, 7번 눌러보세요. 잘 듣고 있다, 7번. 잘 듣고 있다, 7번.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원님.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바로 지금 굉장히 유익합니까? 유익하다, 7번. 유익하다, 7번. 제가 공개방송에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또 날도 좀 잡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신뢰가 가시고 제 종목을 받고 싶으시면 꼭 오세요, 회원님. 아시겠죠?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이 자신감 그리고 다른 이 제도 이제 전문가 집단에 있지만 그 누구보다 제가 더 경험이 많고 제가 더 해안이 높다라는 이거는 저는 자신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로 이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일자리 테마주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이따가 올려드릴 거고 MBN골드 녹화본도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자리 테마주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주입니다. 네 번째 정책주입니다. 자, 일자리 테마주. 지금 여러분 지금 실업급여가 연일 매달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죠? 실업급여 신청이 사상 최대다. 사상 최대입니다. 그만큼 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지금 그 3월 달에 런디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휴일에 와주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VIP 회원님이세요. 1,600만 원. 축하드려요, 회원님. (5월) 달도 돈 많이 벌어드릴게요. 우리 VIP 회원님이신데 우리 공개방송 회원님들도 5월 달 저랑 같이 하실 분들 꼭 오세요, 회원님. 자, 조금 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잠시만요. 귀찮아, 글 쓰지 마. 자, 보시면 우선은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거의 달에 1조 원이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답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길에 다니시거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IMF 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느껴져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준 지 2달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면
바로 저는 경기가 안 살아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이 실업자 수는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경기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진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에 취직을 하거나 이 오프라인 서비스업, 이런 그 오프라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 이런 업종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김기창 연구원이 답변 좀 주세요. 이제 저는 강의할게요. 청풍명을린 금복이님. 김기창 연구원이 답변 좀 주시고, 포트는 7개에서 10개 정도 운영하고요. 네, 손절은 그 종목마다 달라요, 회원님. 제가 판단합니다, 그거는. 오케이. 롤링 돌려요. 단기로 하루에서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2개에서 3개 차익합니다. 네. 김창 연구원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바로 디지털 뉴딜 정책입니다.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그 굉장히 말이 거창합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죠. 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정말 그 날 것으로 얘기하면요, 회원님,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는 거는, 디지털 뉴딜 정책은 바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재택근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업들이 여러분들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컴퓨터 한 대로 자유롭게 일하면서 지내는 걸 얘기합니다. 재택근무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람을 안 뽑으니까. 이거를 일자리를 50만 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일자리 50만 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단기간 급등했던 종목이 바로 알소프트죠.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격 지원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일본 1위, 아시아 1위, 세계 5위. 최선호주로 뽑힌 거 아닙니까? 알소프트 제가 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첫날 급등하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추가 슈팅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량이 빠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한 5,500원, 5,600원 수준까지 내려오면은 충분히 다시 저점에서 잡아서 재급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알소프트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가장 큰 수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눌림목 주고 재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디지털 뉴딜 정책.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격 진료,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원격 진료와 화상회의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비트컴퓨터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강의 초반에 뭐라 그랬죠? 지금 정부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공무원, 공공 쪽으로 상당히 많이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윌비스 위원님.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최선 호주는 당연히 알서포트고, 그리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단순 인터넷 온라인 강의 쪽은 윌비스를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윌비스라는 종목도 우리가 꼭 보셔야 됩니다. 일자리 관련주는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뭐 물론 사람인 HR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테마의 중심에 있는 건 맞는데 이상하게 테마로 잘 안 얽히고 이 세력들이 잘 안 건드려요. 이 종목은. 이 세력들이 잘 안 건드립니다. 사람인 HR.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인 HR 이런 애들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알소프트나 윌비스 이쪽으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는 뭐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요.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해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초노령화, 그죠? 고령화 사회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함에 있어서 당연히 회원님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말 그대로 공장에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을 기계로 한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가장 잘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테슬라 아닙니까? 메가 팩토리.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어떤 정부도 다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스마트 팩토리는 무조건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도 봐야 됩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로보로보 그 다음에 로보스타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던 것도 이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인공지능 관련주는 뭐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우리가 뭐 당연히 얘기 나올 겁니다. 정부에서. 자, 우선은 좀 이제 보시면은 자, 먼저 삼익 THK 이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로 삼익 THK 그 다음에 포스코 ITC ICT 자, 이 종목도
스마트 팩토리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좀 대장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6천억 원이 넘기 때문에 시가총액 6천억 원이 넘기 때문에 다른 좀 로보로보나 이런 것처럼 좀 가볍게 그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는 좀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종목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자체 데이터 센터 건설 뭐 이런 것들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주로 좀 보면은 휴림 로봇, 아니 이제 지능 산업용 로봇 개발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마주 굉장히 많아요. 뭐 맥스로텍 이런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RS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정부에서 또 얘기 나옵니다. 분명히 이런 종목들. RS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모션, 뭐 에너지 장치 저장 뭐 이런 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SM 코어. 자, 이 종목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얘는 스마트 공장, 물류 자동화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디 동영상으로 로봇이 택배 막 옮기고 공장 안에서 물류 막 분류하고 이런 것도 보셨을 텐데 이게 SM 코어가 그런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SM 코어,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주는 우리가 뭐 일일이 하나씩 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조건 여러분들 꼭 그래요. 이런 지금 결국은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테마입니다. 그죠? 테마주예요. 테마주. 결국은 테마주란 말이에요. 테마주는 여러분들 정부 정책주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한 100개도 넘어요. 남북경협 이런 것까지 하면 200개도 넘죠. 200개 넘는단 말이에요. 뭐 어떤 걸 매매해야 되냐? 당연히 대장주를 매수하셔야 됩니다. 대장주. 무조건 1등주예요. 1등주. 여러분들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A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 그날 한 2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종목이 이 A라는 종목을 따라서 한 8%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C라는 종목이 제가 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로봇 관련주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B 8% 상승하는 종목, 3% 상승하는 종목으로 들어가요. 대부분은 급등주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왜? 그냥 많이 안 올랐으니까. 안전해 보이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 20% 오르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야 8% 오르는 종목이 12%, 15% 가는 겁니다. 이 상한가 1등이 가야 얘네들이 다 가는 거예요. 반대로 1등이 많이 떨어진다. 다 떨어져요, 얘네. 더 많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여러분들 테마주의 생리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고 그냥 어떤 종목 대장주를 안 잡으시고 맨날 2등주, 3등주. 처음에 살 때는 마음이 안정적이에요. 왜 그냥 안전해 보여요, 그냥. 안전해 보이니까 2등, 3등주, 안 오른 거 산단 말이에요. 4등주. 약간 소외주.
왠지 안 오른 것 같으니까. 만약에 어떤 종목이 로보로보나 이런 게 막 급등해요. 그러면 이거는 왠지 못 살 것 같고 힘들어서. 아니 공공 와이파이도 제가 얘기했던 뭐 전파기지국 이게 만약에 뭐 한 20% 급등해요. 그러면 그리고 머큐리도 한 15% 급등하고 있으면 얘네들을 안 사고 그냥 얘네들을 눌릴 때 사거나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럼 어디서 뭐 와이파이 5G 뭐 다른 거 없을까 뭐 이런 거 찾아보다가 막 저기 구석에 있는 뭐 소외주를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책주는 대장주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알겠다 7번 눌러보세요. 알겠다 7번. 알겠다 7번 눌러보세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상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 해도 지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